지금 이게 우리 그 애청자님이신 니아님이 이준석하고 오윤혜님하고 토론하면 오윤혜님이 완승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한번 붙어볼까요? 토론 한번 궁금하긴 해요. 그 사람한테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그분이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오윤혜 씨 같은 스타일이 정말로 이제 그 우리 일반인들 수준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형이상학적인 대화는 그 이준석이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왜 갈지 모르지만 맞아. 정말 밑바닥의 느낌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준석도.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죠. 정치를 계속 할 거라면. 정치를 은퇴하실 거라면 저는 진짜 응원하거든요. 그냥 커뮤니티 정치 하시고. 근데 실생활에 세금을 먹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이라면은 조금 인간적인 검증도 좀 필요하다. 제 생각은 이재명 후보님이 이 방송을 지금 그 참모들이 본다면 우리 오윤혜 선생을 모시고 가서 질문을 좀 배워라. 질문을. TV 토론 연습을. 저 좀 제발 내버려주세요. 연습 대상으로. 대상으로 연습을 해드릴 수는 있죠. 아니 이 얘기는 질문도 질문을 이렇게 진짜로 이런 질문을 수혈해가지고 한번 세게 뱉어보라 이거 아닙니까? 직격으로 날리잖아. 세게가 아니고 솔직하게. 그렇죠. 진짜 궁금한 것들,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 명태균과 함께 여론 조작한 사실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본인은 인정하십니까? 증거를 내놔라는데 뉴스타파의 카톡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이런 거 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명태균 씨랑 연락한다는데. 김문수 후보한테 뭐 묻고 싶어요? 저는 그분이 진짜 10년 동안 많은 공백이 있으셨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비상계엄이든 윤석열이든 계속 안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안고 가지 않든 솔직히 국민들은 관심은 없지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토론회 지금은.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네. 메모해가지고 오늘 전달해. 써보시라고. 정말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오은혜 씨가 하냐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비화폰을 썼던 윤석열과 김건희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고 언제 전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된 건데 드디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내용을 확보했고 거기에는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복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의 날, 그러니까 계엄 전후에 누구랑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복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을 통해서 그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내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노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던 것처럼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 이기용 동아일보 칼럼 소개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김용인이라는 사람은 기획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상원은 그걸 잘하는 정보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 그러니까 김용인이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노상원한테 일종의 노상원의 머리를 빌린 거지. 그러니까 계획은 노상원이 다 짠 거예요. 지금 포고령 전부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환까지도 기획했다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란이 언제부터 그 음모가 시작됐는지. 사실 내란 음모에 맞춰서 군 인사를 계속 해왔다고도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음모가 시작된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더 빨리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내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나흘 뒤인 12월 7일에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이 그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자 직원한테 삭제 지시를 했고 그 직원이 누가 시킨 겁니까 했더니 윤석열이라고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일부터 7일 사이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것이고 윤석열뿐 아니고 김건희도 지금 비화폰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는 김건희가 대체 이 비화폰을 가지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문자를 보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일부 그 드러난 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장 조태용 조태용. 네. 예. 국정원장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 소통했다는 거죠. 네. 그것도 횟수가 많을 거예요. 음. 제가 뭐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 네. 국정원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게 주고받는 게 있었고 네. 김건희하고 김건희가 이 비상계엄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절대로.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통째로 이거 빠져 있는데 네. 처음에 비상계엄 터지었을 때는 언론이 지금 이제 그 형법상의 내란죄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좀 추가했고, 근데 군형법이 있거든. 군대가 동원됐기 때문에 네. 예,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가 있어요. 아, 별개의 죄라는 거죠. 그건 네. 군형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관계는 똑같은 건데 이제 작당하여 군대가 작당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 네. 이건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게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이에요. 그때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분의 사전 재가를 안 받고 군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규하한테 끝까지 와서 이제 그 협박처럼 하니까 새벽 한 5시쯤에 최규하가 어쩔 수 없이 또 찍으면서 거기 메모를 하잖아요. 새벽 뭐 5시다. 시간까지 부설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재가 없이 작당하여 군사 반란한 자 이거는 사형밖에 없어요. 무기징역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5.18 그때 이제 공소부대가 투입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네. 한 거는 군형법이 아니고 그거는 형법상의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이제 처벌받았어요. 이거는 최규하 권한대행한테 사전에 재가를 받았거든. 군대 이동을.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그럼 이제 윤석열이는 근데 지가 대빵이잖아. 뭐 이렇게 제가 받을 분이 없잖아요. 네. 지가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한 거는 대한민국을 배반한 거지. 국민을 배반한 국민을 거고. 배반해가지고 작당하여 군대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적되는 게 법리적으로 그거는 전두환이는 군인이었으니까 되는데 이렇게 군형법은 군인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요. 지금도 군인들은 군사재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사법원. 네. 그런데 민간인인데 대통령 윤석열이는 그게 되냐? 그게 몇 년 전에 박근혜 그 탄핵 사건 이후에 그때 그 국방부 장관 김관진. 네. 그분이 뭐 댓글 지시하고 군인들한테 네. 그게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니까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군형법상의 정치개입금지죄인가 뭐 거기에 적용을 받았어요. 아, 적용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민간인도 여기에 공범으로 그것도 네. 뭐 형법상의 법리가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걸 말 안 하고 구성을 할 수 있다. 네. 그 판례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도 군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건 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형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려를 하냐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이 지금 12월 중순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선고가 안 된 상태 6개월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만간 지금 나오겠네.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겠는데 한 달? 상황적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죄명을 적용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법리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 신분이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김용현이는 내가 네. 검사면은 군형법 적용해가지고 다시 그렇지. 구속영장 청구해서 김관진 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렇게 너무 깔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군형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인혜 씨의 세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표하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 SNS에 투표 인증 안 하는 사람 다 언팔하겠다. 나랑 다 그냥 인간관계 끊을 생각 아니면 다 투표 인증해라. 근데 투표 인증 잘해야 되는 거 알죠? 몰라요. 불법적인 방식도 어떻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서 아니 셀카를 그런 건 안 찍는다거나 되지. 안 되거든요. 투표소 예. 앞에서. 왜냐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하거든요. 투표소 앞에서. 네, 네. 외국. 그리고 지금 10만 명의 택배 기사님들의 참정권이 보장 안 되고 있어요. 6월 3일 택배 회사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휴무일을. 왜냐면 사전 투표가 평일이라서 6시에 끝나요. 네.
그러니까 투표할 시간이 없으시대요 이분들이. 아. 근데 지난번에는 다 휴무일로 지정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6월 3일 반드시 택배 회사들은 휴무일 지정해주기를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